각 뇌파들이 영역이 있고 느린 파가 많은 사람, 빠른 파가 많은 사람에 따라서 각종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 어떻게 뇌파가 보이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다소 어렵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뇌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3레이어, 세 층이 있는데 생각하는 뇌, 그리고 중간에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코어에 어떤 생존과 관련된 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간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요. 또 지난번에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해서 어떻게 약제가 나오고 또 어떤 음식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화시키고 또는 흥분시키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생화학적 관점, 해부학적 관점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요, 대사 또는 세포 이런 생화학적인 기전도 있지만 생물리학적 기전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동이에요. 사실 심장의 파동을 가지고 심전도를 찍죠.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는 맥파를 가지고 찍죠. 그럼 뇌에도 파동이 있을 겁니다. 뇌파는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라고 하는 이런 영어 단어를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 알파파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알파파를 증가시킨다, 명상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들이 있고 베타파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뇌에는 검사를 해보면은요, 굉장히 빠른 파가 있고 느린 파가 있는데 0에서 한 3Hz 정도를 깊은 수면 때 발생하는 파, 우리가 자극받지 않고 가장 평온한 파가 델타파이고요. 약 4에서 7Hz 정도 역시 느린 파를 세타파라고 해요. 특히 세타파는 우울증과도 관련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평온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대화할 때나 좋은 사람과 만날 때 또는 이렇게 명상을 할 때 알파파가 생깁니다. 그것이 약 한 8에서 한 13, 14Hz 정도 중간대 역이죠. 15Hz가 넘으면은요 베타파라 그래요. 그래서 베타파도 한 30Hz 근처, 25에서 30Hz 정도. 베타파도 빠른 파면은 긴장, 초조, 불안이고요. 적절한 베타파는 각성시켜서 학습에 도움되고 집중과 기억력을 해내는 데 도움이 돼요. 지나치게 빠른 파를 감마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뇌파들이 영역이 있고 느린 파가 많은 사람, 빠른 파가 많은 사람에 따라서 각종 증상이 나타나요. 간질이라고 하는 어떤 뇌 병변, 뇌간증을 진단할 때 뇌파를 측정하는 것들 먼저 봤을 거예요. 간질파를 측정하다가 특정 영역대의 파, 알파파, 베타파를 발견하면서 인지 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파동이 괜찮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우울하거나 여러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가 떨어진 것들을 그 당시에 발견하기 시작해요. 1990년대에 들으면서 이런 뇌파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보여준다 해서 정량적 뇌파 검사, 퀀티티브 EEG라고 하는 QEEG가 많이 보편화돼요. 보통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4채널, 이 전두, 후두, 측두 전반적으로 이 각 위치마다 이렇게 뇌파를 측정하는 기기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인데 젤을 묻혀서 머리카락과 해골을 뚫고서 이 안쪽에 있는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게 번거롭고 또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AI 방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건식이라고 해서 물 묻히지 않고 젤 묻히지 않고 하는 그런 뇌파를 절병을 해요.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도 이 AI 기반으로 하는 이런 뇌파 분석을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환자한테 적용하면서 뇌를 통해서 마음을 보고 뇌를 통해서 인지를 보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 어떻게 뇌파가 보이냐면요. QEG 같은 경우 핵심적인 게 느린 파, 그 중에서 세타파가 증가돼 있고 알파파가 좀 더 느린 파에서 피크를 쳐요. 그래서 슬로우 알파 또는 남들한테 잘 없는 세타파가 증가하는 경향이에요. 이게 토포맵이라고 해서 치료전에 보시면 특징적으로 느린 파라고 하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느린 파가 증가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빠른 파라고 하는 베타파, 알파파는 파란색으로 감소되어 있죠. 치료를 해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델타파, 세타파의 그 붉은색이 초록색이 되고 알파파가
좀 더 초록색, 가운데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료를 하기 전에 진단 목적으로 뇌파 분석을 하고 치료 이후에 모니터 목적, 어떤 치료 호전 목적으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 전에 알파파, 우리를 평온하게 만드는 그 파가 치료 후에 빠른 알파로 바꾼다는 것들을 뇌파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반대로 불안증 환자는요, 어떤 파가 많겠습니까? 빠른 파가 많겠죠. 내가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잡념들과 생각들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타파나 알파파보다는 월등히 빠른 베타파, 그중에서 하이베타라고 해요. 거의 20Hz, 30Hz 가까운 빠른 베타파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토포메소포에서 보면은 베타3라고 하는 하이베타에서 중심부가 빨갛게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불안증 환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ADHD도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세타파가 증가돼 있어요. 앞서 우울증파라고 하는 세타파가 증가돼 있고 기억과 인지라고 하는 알파파가 감소되어 있고 또 ADHD 중에는 좀 더 불안을 기반으로 하고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는 과행동 장애가 있을 때는 또 베타3가 증가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ADHD도 진단할 수 있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느린 파가 증가되어 있고 베타파 같은 것이 감소되어 있는 것도 치매 환자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전두엽, 치매는 주로 기억과 관련되고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두엽에서 알파파가 과잉되고 세타파가 과잉되고 베타파는 느려지고 또 어떤 환자들 중에는 베타3가 과잉되고 이러한 복잡한 형식의 파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아이메디신에서 나오는 뇌파 치료는 이렇게 3D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위치에 뇌파가 떨어졌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마찬가지 세타파의 증가, 알파파의 감소 등등 통해서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타 베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비율을 통하여서 치매를 진단하는 도구로서도 신의료 기술을 통과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당신은 치매인지 아니면은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일상생활에 좀 방해받는 그런 경도인지 장애도 진단하는 그런 툴들이 뇌파를 통해서 됩니다.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세타파가 증가된 것이 치료 후에 다소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풍이라든지 뇌 손상, 다쳤다든지 이런 때도 위치마다 어떤 파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자폐 아이들도 또는 ADHD도 소아 뇌 진단에도 이런 QEEG 뇌파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뇌의 구조 그리고 뇌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